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오늘은 특별히 신스틸러 member들과 합타임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캠프 데이비드, 땡큐. long time ago. 롱롱 타임 하고. 근데 그건 너무 신곡이 아닌데. 오늘은 이번에는 무슨 노래를 기다려주세요. 불러주시려나? 신곡고 나올 겁니다 또. 참 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론 짚어 보느라고 2부가 아니라 이제 3부에서 뵙고 3부에서만 뵙기 조금 좀 이렇게 모자란 느낌이라서 하프타임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기왕 온 거 빨리 들어와라 이런 거겠죠 뭐. 자, 윤 대통령님, 캠프 데이비드 잘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날씨가 좋고 기운이 좋아요. 왜 좋냐?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게 될 거라고 저희 그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 평화, 번영 우리 범지역 협력체로서 잘 해나갈 겁니다. 그러셨구나. 아이고. 반응이 왜 이래 리액션이. 자유 싫어요? 자유? 자유롭게 하란 말이에요.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뭐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러셨더라고요. 네. 이번엔 파이 한쪽이라도 좀 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메리칸 받아먹어. 파이. 그거 뭐 있을까요? 아니 파이는 나눠 먹어야죠. 그거 떼면은 그것도 흘러내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나눠 먹을 수 있겠냐고요. 아메리칸 파이는 아메리카에만 있고 자페니스 그 오므라이스는 자페니스에만 그냥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당연히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이고 우리 접시에 뷔페 가듯이 한쪽씩 좀 받을 수 있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우리 이든희 형님하고 시다 형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 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 하지 마시고. Yes, I can. 네. 아니 항상 물을 반잔 따라놓고만 오시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자꾸. 계속 기다리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다 풀립니다. 그런 것들. 그렇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참 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인지 저희들이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문제 논란됐고 학폭 무마 의혹 논란됐고 바로 직전까지는 또 인사청탁 관련돼서 돈을 돌려준 시점 관련된 또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MB 대통령님 나 왜요? 왜 몰래? 이동관 그 당시 대변인 내지는 홍보수석을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의혹 수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했는데 그때 그 이동관 씨 그 지금 이렇게 방통위원장 하는 거 우리 MB 대통령 보기엔 어떠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미래를 보고 퓨처를 향해서 가야지. 아니, 과거의 행적이 어땠길래 미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연결을 대통령께 잘 얘기했어요. 캠프 데이비드 열심히 신경 써라. 미래하고 퓨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래를 보고 퓨처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 한영 문자 차이죠. 글로벌 스탠다드. 전설의 레전드 이런 겁니까? 요즘 이런 영어가 거지. 너무 넘쳐대는 것 같아. 전직이나 아니, 근데- 현직이나. 아니 뭐 잘 MB는 그 잘 기억 안 난다고 하시고. 난 잘 몰라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 그때 수사하셨으니까 이동관 씨가 어떤 일 했는지 다 보고 받지 않으셨어요?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님? 나 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언론이 지금 위기예요. 언론이 지금 편평하게 잘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 진영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했단 말이 아닙니다. 편평하게 잘 가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기현이에요. 맞아요.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정말 심각한데 이 왜곡된 포털도 정말 문제예요. 이거 정상화해야 돼요. 거봐요. 그 김 대표도 얘기하더구만. 그 종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에? 종편은? 그 TV로 보죠, 종편은. 유튜브로 보시는 거 내가 뭐 아니에요? 바보입니까? 그것도 보는 것도 모르게. 참나.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자, 양 변호사님, 오늘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켜보셨죠? 네. 제일 뭐가 눈에 띄시던가요? 전반적으로 뭐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네, CCTV라도 CCTV 도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본인의 이름이 보고자로 적힌 문서에 대해서도 나는 몰랐다.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 그다음에 뭐 국정원 직원이 다 보고가 됐다 그러면 내가 보고받을 지위에 있었냐? 그거 보고받는 거 누가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게 모든 종류의 의혹은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요즘처럼 CCTV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그 청와대 내부였는데 예전에 그걸 누가 그럼 직접적으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나 이 사람이 이런 보고했다, 국정원에서 이런 보고 받았다라고 문서로 남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법률상 사실은 인수위 고문을 했던 것 때문에 인수위원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없지만. 3년 동안은 될 수 없다. 적어도 이런 이제 방통위법의 규정이 있는데 고문은 인수위원이 아니므로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취지가 맞아떨어지는데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게 있으면 아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의 취지는 취지를 봐야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딱 위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일을 하셨던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썼던 책에도 보수 전사를 육성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도 그분은 소신 같다. 저는 그분의 소신은 존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소신이 있으시면 과연 이게 방통위원장이란 자리에 맞느냐. 취지에는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네. 현행법상 자꾸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법의 취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윤 대통령님, 그 이동관 후보자가 아무것도 의혹이 입증된 게 없다. 당시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제대로 못했나 보지요?라고 이야기를 오늘 하셨고 또 일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우리 그 대통령실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강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2017년에. 그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Pardon? 잘 모르겠고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 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과거는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이상입니다. 아니 또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윤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막 검사 네. 출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막 이랬다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시는 걸 보고 지지하기로 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동관 아니 후보? 그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몇 집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일을 좀 보자고요. 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간에 믿을 수 있는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계시네. 과거에는 막 본인을 비판하고 본인이 잡아 넣었던 사람들을 근데 다. 일을 잘했다는 의혹이 핵심이 언론 장악하려고 했다는 그 일을 잘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신 다른 쪽의 얘기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윤 대통령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정현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해촉 건의를 제가 했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KBS 사장에서 해임되셨고 이분이 이제 해임의 이 역사가 깊어요. 아니 원래 기자 시절할 때도 동아일보 때도 네. 해고당했고 참 KBS 사장 갔다가 또 해고당했고 이번에 또 해고당하셨어요. KBS 사장 때는 수사까지 받았잖아요. 네, 나중에 다 무죄가 네. 됐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연주 그 방통위 전 위원장님이 위원장이죠.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 해임 변호사님? 결정 자체가 그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제 그걸 제기하면서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집행정지 같은 거를.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또 뭐 일단 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좀 상중이신데 예, 미국까지 예. 가시는 과정에도 꼭 서둘러 하셔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나 참.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딱 이 일을 하고 가셨어요. 뭐 이렇게 이거 급한 보세요. 일입니까? 공정과 상식으로 우리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이거 복무 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그 위원장께서 결단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방송을 이른바 노조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김 대표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정상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정상화해야죠. 거봐요. 김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권익위원장도 그거 들어가요, 감사하면서 그래. 지각했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이번에도 지각 가지고 그렇게 아니 근데 근태가지고 대통령님 여기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네. 지각하고 업무 추진비 이건 좀 대통령님 얘기 이거 누구 해임할 때 이유로 들기에는 조금 낯뜨겁지 않으시나? 쏘리. 여기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레귤레이션을 걸면은 제가 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파든? 파든? 파든. 우리 이든이 형님인가? 그거?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의 합타임 여기까지 하는데요. 3부에서 이대로 헤어지기 어려우니까 본방에서도 이 두 분 모시고 씬스틸러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궁금한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10분이고 100번이라도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유튜브 연장 방송 합타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씬스틸러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방에서는 잠시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검찰 수사를 13시간 넘게 받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배달로 온 곰탕이 참 맛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건을 가지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깨맞춰 간다는 이 검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검찰 출석하면서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애초에 시지프스는 욕심도 많고 끝없는 죗값을 받았다. 이 대표의 결말도 같을 것이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대표님, 죗값을 받을 거랍니다. 아니 그럼 제가 뭐 테리우스라고 하면 제가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제 팬카페 일부에서는 저를 현존하는 이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지프스는 그 신의 벌을 받아가지고 신의 벌을 받았는데 여당에서 욕심도 많고 사기를 친 그런 인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신들의 입장이었고요. 네네. 시지프스는 사실 인간의 입장으로서 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였죠. 그랬죠. 그렇게 예. 따지면 이제 여당 내지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가 거기에 벌을 받았다라는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또 저 신화 내지는 저 책을 14권, 16권인가요? 쓰신 네. 우리 작가님이시라서 14권을 적었습니까? 16권. 한 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 책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통 그렇게 변명하죠. 할 말 없다. 예. 자, 양 변호사님. 네. 우리 백현동 건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현동 건 핵심 혐의가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쓰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원래 녹지로 돼 있는 그걸 풀어서 준주거지로 바꿔서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하게 해줬다. 그런데 검찰이 봤더니 이렇게 민간업자가 개발하게 해준 거 특혜 아니냐. 게다가 이게 민간 합동개발도 아니고 그냥 민간업자들만 쓸 수 있게끔 해줘서 그 바람에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간 게 많고 그 이익이라는 게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거니까 적어도 3천억 원 가량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남시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배신한 것이다. 배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의 흐름은 못 찾았나 봐요. 돈의 흐름을 찾았으면 뇌물죄로 기소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3천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받았다. 성남에 손해를 끼쳤으면 대장동과 똑같은 거예요. 네. 나는 뭘 받았냐. 10원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배임죄의 법적인 요건에 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기가 뭘까?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대장동 때는 이게 정치적 이득이라는 얘기로 처음에 나왔고 요즘은 이제 약속으로 바꿨지만 네. 사배역과랑 약속받았다고. 백현동 거는 아직 그런 건 나온 게 없어요. 왜 민간업자들에게? 그러니까 돈이 나왔으면 돈의 흐름을 포착했으면 뇌물죄로 갔겠죠. 보통은 그러기 뭐 배임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이게 경제 범죄고 예. 수사 자체가 시작되는 게 돈이 계좌에 이상한 돈이 꽂혔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좀 그렇진 않죠. 그 용도 변경 요거는 이제 어쨌든 뇌물죄냐 배임죄냐 했을 때 돈의 흐름이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뭐 돈과 관련해서는 질문도 안 받았다, 질문도 없었다고 질문이 아예 얘기하더라고요. 없었다고 검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입장이 꼭 그 돈 받는 게 배임죄 요건은 아니다. 근데 그럼 왜? 왜? 그럼 왜? 그런 질문이 있고 이재명 대표님 결국은 핵심 쟁점은 그 식품연구원 그 부지 용도 변경을 민간업자의 로비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용도 특혜 준 변경을 거다. 해준 거냐, 특혜 준 거다. 특혜를 준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아니 정부 부처 합동회의 등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용도 변경하라고 해서 국토부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확인을 하면 사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사실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차례 그리고 국토부가 5차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네. 예, 여기 저를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질을 봐야죠. 저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법률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것과 별개고 그러니까 김섭이라고 하는 이제 한때 이재명 뭐 선거 캠프를 도와줬기도 했고 정의상 전 실장하고도 가까운 사람이 로비스트로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마 실제 있었던 사건하고 사실관계를 꽤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쪽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의 실체는 정부하고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다른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였던가요?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또 맞아요. 별도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그 어떤 정부로부터 압박으로서 이걸 해줬다라는 거고 검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럼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왜 등장을 했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예전에 인연이 있었지만 네. 이 성남시장이 있었을 때는 뭐 인연도 끊긴 상태였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오히려 뭐 방탄국회 소집한다고 민주당을 그렇게 그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회를 열자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비회기 기간 8월 말에 비회기 기간을 해서 그때 영장 치면 자진해서 이재명 대표가 심사 받으러 갈게.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영장을 친다고 얘기가 검찰 쪽에서 나와요. 이재명 대표님 9월 달 회기 중에 영장 치면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찰이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언제든지 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예. 네. 10번이고 100번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출석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에 말고 비회기 때 청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회기 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민주당 내에서 이러니 저러니 방탄국회라고 말 얘기를 나오고 하겠죠. 또 거기 방탄국회라는 얘기 더 씌울 수 있으니까 나 그냥 비회기에 부르면 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놓고 또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한 장관님. 그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라. 나 체포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더니 오늘 한 말씀 하셨네요. 잠시 전에. 예, 그렇습니다. 별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마치 그 범죄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속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 편의를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검찰도 편하지 않느냐.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표결 안 거치고. 네, 이 대표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대표 측의 논리는 이 대표가 아니고요.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예, 특검 그렇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제 대표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편하게 수사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식당 예약하듯 영장을 요청한다. 희한한 특별 요구가 많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논평하고 최근에는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그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학자라고 얘기되는 이분에 대해서도 반박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학자의 주디스 의견에 버틀러라고 대해서. 학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 보도 자료를 내시더라고요. 세상사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검찰 대변인 같으실 때도 있고 정부 네. 대통령실 대변인 같으실 때도 있고 굳이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기사로 다 나오니까 또 얘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자,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구속된다면 이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본인도 플랜 B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실제 거의 절대 다수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재판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사실 뭐 플랜 B 세우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계획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일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또 뭐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플랜 B, 구속을 대비한 플랜 B 대표님은 갖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플랜은 하나입니다. 예,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대응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당하더라도 이 정권의 무도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 B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셨네. 외출하셨지 참. 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